수 있는 공간으로 이사 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제 공부할 거 책도 사고 읽어줄 책을 사다 보니까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 다시 마음홈트 잘라야 되니까. 오늘의 마음홈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유찰 도서관 좋다. 유찰 도서관 만들어야 되겠다. 고마워요. 좋은 아이디어. 웬만한 책 다 있거든. 자, 페이지 46페이지. 의미 부여를 달리하면 미래도 달라진다. 우리는 의미 부여한 세계에 살고 있다라는 게 일단 큰 주제예요. 의미 부여를 잘 하면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건데, 자, 여기 한번 페이지를 건드려 볼게요. 인간은 누구도 의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자, 우리는 자신이 거기에 부여한 의미를 통해서만 현실을 경험한다.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해석한 어떤 것으로만 경험한다. 그러니까 사물을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석한 어떤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경험한다. 여기서요, 이제 제가 꼭 여기 좋았던 내용? 어떤 경험이든 그 자체로는 성공이나 실패의 요인이 아니다. 어떤 경험이든 그 자체로는 성공이나 실패의 요인이 아니다. 우리는 과거 경험에서 받은 충격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하잖아요. 어렸을 때 한번 떨어진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어렸을 때 아니면 어릴 적에 남자친구 한번 사귄 경험이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바람 펴가지고 그런 경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경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경험에 내가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이 달라진다는 거야. 어떤 의미 부여. 과거 경험을 가지고 우리 목적에 들어맞는 온갖 것들을 만들어낸다. 과거의 경험이 있었어. 그냥 그거 경험일 뿐이야. 근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의미를 부여한 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요즘에 힘들어.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계속 힘든 거야. 의미 부여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경험한 사건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중요해요, 이거. 우리는 과거에 경험한 사건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의미는 상황에 의해 결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이 상황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스스로 결정한다. 다시 한번. 우리는 상황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이 상황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스스로 결정한다. 여기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자신이 살기 힘든 건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든가 부모님에게 학대받았기 때문이다. 과거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훈육을 탓하는 것.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과거 경험이 우리의 뭔가를 결정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과거 경험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못 산다고 해서 현재 다 못 사는 건 아니죠. 부모가 나를 학대했다고 해서 내가 모든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가난했다고 끝까지 가난한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훨씬 더 큰 부를 잃은 사람이 있고, 옛날에 나는 학대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학대받은 것으로 인해서 계속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학대받은 경험으로 인하여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그 경험이 나의 미래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경험 이꼴 나의 미래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경험에 내가
어떠한 의미 부여를 했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험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있나요? 이것 때문에 나는 과거에 남자친구가 겁나 바람폈어. 그래서 나는 두려워서 연애를 잘 못하겠어. 과연 모든 사람이 그럴까? 그것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해서 그래. 남자친구가 바람핀 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 부여를 해서 그래.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면 돼요. 어쩌면 내가 그것에, 연애에, 이 남자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을까요? 나의 행복을 이 남자가 있어야지 꼭 내가 행복할 수 있어. 나는 지금 불행한데 이 남자가 있어야 내가 행복할 것만 같아 하면서 혹시 남자에 너무 집착한 건 아닐까요? 그 바람핀 것에 대해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조금 크게 바라보는 연습. 어떤 의미를 부여했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실 그 남자가 바람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남자가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 나를 믿어. 그러면 저 남자가 남자 피면, 다 바람 피면 나쁜 새끼, 끝. 그리고 끝나요. 근데 나라는 사람이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거야. 응? 나는 저 남자를 통해서 행복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 남자가 사라지면 안 돼. 내 옆에 꼭 있었으면 좋겠어. 저 남자가 있어야 내가 행복할 것 같거든. 또 다른 남자 사귀는 건 좀 귀찮고 두렵고. 그래서 바람을 폈어. 근데 못 헤어져. 왜? 저 남자가 있어야 행복할 것 같거든. 그래서 어찌어찌 붙잡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남자가 헤어지자 그랬지. 질척거리니까. 내가 바람 펴도 얘는 나를 좋다 그러네? 더 함부로 할 거야 나에게. 그래서 어찌 사귀었어. 근데 이제 결국엔 어쨌든 헤어져. 질척거리는 사랑이었으니까. 나한테 남는 건 뭘까요? 나는 저렇게 바람핀 남자를 계속 사귀고 계속 믿어줬는데 저 남자는 나에게 더 함부로 대했어. 그러면서 나는 거기에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합니다. 난 앞으로 남자를 못 만날 것 같아.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저 남자는 나를 이렇게 대했어. 겁나 의미 부여를 많이 하죠. 누가 만든 걸까요? 저 남자가 나쁠까요? 내가 나쁠까요? 내가 그렇게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으면 저 남자도 저렇게까지 나쁜 남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모든 상황을. 그리고 나서 남 탓을 하죠. 저놈 때문이야. 나는 앞으로 연애를 못할 것 같아. 저 새끼 때문이야. 내가 상황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내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람핀 남자 한 번 만났다고 내가 연애를 평생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 남자에 집착해서 그래요. 내가 온전히 나가 행복하고 남자로 인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나도 행복한데 저 남자도 행복해. 둘이 만나서 더 행복해. 이렇게 되면 연애가 썩 어렵지 않아요. 근데 늘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늘 외로웠던 사람이니까 남에 의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 이런 마음 때문에 연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죠.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과거에 그랬어요. 제가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타인에 의해서 행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타인이 뭐만 잘못하면요 겁나 저 사람을 탓했어요. 나는 스스로 내가 저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줬다고 생각했거든. 저는 늘 열심히 했어요. 누굴 만나면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어떤 사람이 있으면 간과 쓸개를 다 빼주면서 연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의해서. 근데 희한하게 뒤통수를 많이 맞았어. 그러니까 나는 너무 억울한 거야. 뭐지? 나는 진짜 열심히 해줬는데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 나를 뒤통수 맞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 나 진짜 착한데? 나 진짜 열심히 저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뒤통수를 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근데 그 당시엔 몰랐거든요. 가만 지나서 뒤에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착한 게 아니었어. 그렇게 잘해준 게 뭐 때문에 잘해준 거냐면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해준 거였어요. 두려워서 그냥 저 사람을 위해서 잘해줬다기보다는 내가 상처받기 싫으니까 이만큼 잘해주면 내가 상처받지 않겠지 라는 두려움이라는 마음가짐이 밑에 깔려 있었고,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보상심리에서 그냥 해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해주는 이 행동 안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잖아요. 결국에 두려움이 나한테로 온 거예요. 상처받기 싫다라는 마음이 여기에 깊숙이 담겨 있었죠. 근데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은 뭐라 그랬어요? 싫다고 하는 거는 더 당겨진다 그랬죠. 상처받기 싫어 라고 하는 거는 자꾸 상처를 자꾸 끌어당겨주는 거잖아요. 그쵸? 결국엔 내가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는요, 바램이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을 위해서 해줘야 돼요. 진짜 저 사람을 위해서 해줬나요? 거의 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해주는 거야.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안 들면 해주지 마. 그런 마음이 안 들면서 하니까 자꾸 왜 쟤는 나만큼 안 해주지? 난 이만큼 해줬는데? 그러면서 저 사람이 그냥 무관심할 때도 상처받아요. 왜? 난 이만큼 해줬거든. 근데 적어도 저 사람은 이만큼이라도 해줬으면 하는데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는데, 그럴 수 않을 수. 저 사람은 그게 느껴지지 않아. 그건 내 마음이지. 내가 이만큼 해준 거지 저 사람이 이만큼 느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바람이 있으면 차라리 해주지 마. 그저 진짜 좋은 건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내가 먼저 기뻐야 되고, 내가 먼저 행복하면요, 자연스럽게 저 사람이 웃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이렇게 행복한데 저 사람도 저렇게 웃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우리의 과거 경험이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치나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 부여를 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오늘의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과거 경험에 내가 어떤 의미 부여를 했냐에 따라서 오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옛날에 슬펐던 과거의 경험들을 들쑤셔가지고 바라보세요. 이렇게 바라보세요. 우린 대부분 그거를 이렇게 마주하고 보는 걸 싫어해. 아프니까. 핑계를 대. 나쁜 것, 못된 것, 복수해야지. 그래야 내가 마음이 좀 편하거든. 마주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그게 끝인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지 마세요. 왜 이렇게 자꾸 의미 부여하는데?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서 끝인 거예요. 끝. 원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그런 모든 경험들이 내가 성장하기 위한 단계다 라고 생각하고 끝 하고 안녕 하고 과거의 나의 슬픔을 보내주세요. 이제 슬픔이 아니야. 그건 절대 슬픔이 아니야. 내가 만든 거야. 그냥 내가 자기 위로 하는 거야. 계속 억울하니까 내가 그렇게 투자인 게 억울하거든. 억울해하지 마. 모든 건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성장하려고. 선생님, 저는 연애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변할 것 같아서 뭔가 시작조차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것저것 제 생각이 만든 거죠. 네. 연애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영진님은 아주 좋은 연애를 할 거예요. 변하고 있으니까. 연애는요, 계산하지 마세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연애는 불완전한 연애예요. 내가 불행하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애라면 집착하게 되고 바라게 되고 저 사람이 떠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비정상적인 연애를 하게 되는데, 내가 온전하게 행복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자연스러운 연애를 하게 돼요. 이 사람이 떠날까봐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떠나면 떠난 거지. 다른 행복을 찾아가겠다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행복을 찾아 떠나겠다는데 보내주면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진짜 내 사람은 내 곁에 있어요. 어떻게든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요. 진짜 내 사람은 내 옆에 있어요. 애쓰지 않아도. 저도 약간 내가 희생한 만큼 해준 만큼 너도 해야지 왜 안 해 그랬었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그 사람한테서 말 들으려고 한 거지 진심으로 한 적은 없더라고요.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안 하면 속상하고, 그치, 바라면서 하잖아. 선물 줄 때도 뭐 할 때도 막 바라면서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연한 건 없어요. 내가 해주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거기서 바라지 마세요. 요즘 계속 사람한테 상처받고 있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지? 왜 나한테 연락이 없지? 무관심하지? 상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저 혼자 몇 달째 힘들어요. 나만 생각하자 해도 외로움 때문인지 그게 잘 안 돼서 힘이 듭니다. 몰라. 말 안 하면 얘기해. 보고 싶다고. 그러고 끝내요. 뭐 지금 이렇게 썸 타는 관계예요? 얘기해. 연락해서 오늘 한번 만날까요? 바쁜데요? 만나지 마. 나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놈이. 나를 생각하고 내가 보고 싶으면 오늘 만날까요?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이게 바로 돼. 근데 그 사람이 내가 1순위가 아닌 거야. 나는 그 사람이 1순위인데 그 사람은 내가 1순위가 아닌 거야. 근데 왜 고민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 얘기해. 계산하지 말고. 제가요, 제이를 만날 때 그랬어요. 저도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연애를 좀 많이 했겠죠. 길게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들 욕하지 않아요. 다 고마워요. 전부 지나왔던 덕분에 저는 참 결혼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지나왔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 사람들이 참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온전한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죠. 저 제이를 꼬셨다고. 오늘 만나요. 보고 싶어요. 아니면 말지. 딱 그 생각이었어. 아니면 말지. 나에 대한 자존감이 좀 커졌기 때문에 내가 나 안 보고 싶으면 뭐 말지. 그치만 약간 자신이 있었어. 에이,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좋아하겠지? 아니면 말지. 그럼 보고 싶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적도 날 몇 번 만나면 나를 알 거야. 그리고 나도 저 사람에 대해서 모르니까 저 사람을 좀 만나보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인연이 아니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필이 와닿지 않고 뭔가 소통이 아니면 아닌 거겠지. 그치만 나는 저 사람을 보고 싶은데 그럼 만나자고 얘기할래. 만나요. 그거면 돼요. 거기서 막 만나자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쩔까부터 시작하면 왜 생각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막 계산하지 마세요.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 얘기하세요. 끙끙대지 마세요. 막 전화 기다리지도 마세요. 저 사람은 내가 1번이 아니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날 좋아하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남자는 자기 좋아하는 표현해주면 좋아해. 남자뿐만 아니야. 모든 사람이 나 좋아하는 거 표현하는 거 좋아해요. 몰라요. 말 안 하면. 그래서 우리 계산하지 말자. 인간관계는 어렵다는 건 계산해서 그래요. 계산하고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내가 약하다고 생각해서, 내 자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처가 사실 상처가 아니거든? 근데 그게 큰 상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가 아니야. 그냥 보고 싶어요. 오늘 만날래요? 아니요, 저 바쁜데요. 쟤는 내가 1순위가 아니네? 그래. 이렇게 될 수 있거든?
근데 나의 자존감을 굉장히 낮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면 내가 너무 낮은 사람 아닌가? 저 사람이 먼저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막 밑으로 보이지 않을까? 부터 시작해서 나를 자꾸 자존감 낮은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막 어려운 거예요. 효린의 민박에서 이효리가 했던 말 생각나요. 좋은 사람을 찾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고. 맞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믿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나를 존중하지 않은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만 옆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유체로 호흡하시는 분들은 느끼잖아요. 내가 오늘 기쁘게 살고 오늘 행복하고 오늘 막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오늘 막 감사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죠. 막 회사 사람도 갑자기 막 웃고 가족들도 웃고 막 행복한 사람들, 웃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타인에 의해서 나의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행복하고 저 사람이 행복하고 그렇게 커지는 거지. 내가 행복한데 이 부족한 걸 네가 와서 더 채워봐라. 이건 아닌 거야. 남에 의해서 뭔가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거 그거야. 결혼할 때 남자들 돈 따지고 그게 제일 나쁜 거야. 연애할 때부터 벌써 따진 애들이 있더라고. 쟤는 차가 뭐고 직업이 뭐고 그걸 왜 따져? 그게 네 거야? 본인이나 잘해. 본인이나 잘하고 내가 완벽하면 그런 걸 안 따져. 근데 왜 남 직업 이런 걸 따지는 거야 도대체? 응?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연애가 안 되는 거예요. 저울질 하지 마세요. 저울질 하지 마세요. 내 돈 아니에요. 제 돈이에요. 결혼해서 남의 집 돈 보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하는 대로, 저 사람이 하는 대로 나는 끌려가야 되고 해줘야 돼요. 내 의견이 없어. 사라져. 저 돈에 맞춰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희생해야죠. 그거는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 행복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지. 내가 온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내 행복을 나누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은 안 될 거야. 그러니까 5만 가지 감사하세요. 5만 가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거, 내가 지금 일하는 거,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 내가 옷 입고 있는 거. 맨날 옷 없다 그래도 우리 옷 입고 있잖아. 겁나 많아. 옷장 열어보면. 내가 행복하고요. 내 행복을 나누려고 하다 보면 희한하게 내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하고요. 뭔가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한테 뭐 하나 잘해주려고 그러고요. 옛날에는 내가 막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막 애쓰면서도 맨날 우울하고 혼자였는데 이상하게 부담스럽게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잘해주려고 그래. 그거거든요.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서 찾자. 모든 것에 너무 의미 부여를 하지 말자. 그 의미 부여가 바로 나의 미래다. 과거가 나를 불행하게 한 게 아니라 과거에 겪었던 그 경험에 내가 부여했던 의미 부여가 나를 지금 힘들게 한다.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기억은 뭐가 있나요? 그 힘든 기억에 나는 어떤 의미 부여를 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같은 부서 언니가 얼마 전부터 옷 입는 스타일을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근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옷을 정말 잘 입나 보지. 기분 좋아하면 돼요. 그 싫어할수록 그 언니가 따라한다? 겁나 잘 입나 보지 본인이. 그래서 따라하는 거 아니야. 칭찬해주세요. 그 언니가 이렇게 따라 입잖아요? 어머 역시 언니도 내 스타일이다. 언니 내 스타일이다. 내 스타일 똑같네. 언니 옷 진짜 예쁘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서로 의상에 대해서 공유할 수도 있고 내가 입고 있는 그 의상이 더 발전할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본인이 옷을 너무 잘 입어서 그래. 칭찬해주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입고 칭찬받고 싶을걸? 칭찬받고 싶은 거야. 내가 너무 옷을 못 입는다는 걸 알아. 그래서 누군가를 따라하면 내가 잘 입을 것 같거든. 보기 좋았던 거야. 본인이 입는 게. 따라 입는 거예요.
그리고 겁나 칭찬받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따라할 경우에는. 스스로가 칭찬해주세요. 스스로가. 내가. 따라한 사람이 칭찬해주면, 그리고 있잖아. 우리 멘토라는 사람이 내가 존경받는 사람, 만약에 있잖아. 내가 겁나 가수를 좋아해. 어떤 가수를. 근데 내가 노래를 불렀어. 근데 그 가수가 나에게, 어머, 당신 진짜 노래를 잘 부르네요. 그러면 어때요? 영광이죠, 진짜 막. 되게 영광이잖아.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내가 따라하는 사람이 나한테 노래를 잘 부른다 그랬어. 얼마나 좋아. 근데 진짜 높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가수들이 내 모창한다 그래서 기분 나빠해요? 안 나빠해요. 기분 좋아해. 내 노래를 또 이렇게 따라하는구나. 좋은 거야. 본인이 그만큼 옷 잘 입는 거야. 왜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위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 칭찬해 주세요. 내가 진짜 옷을 잘 입나 보네. 내가 타인에게 도움이 됐구나. 세상에. 내가 이렇게 옷을 잘 입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사람이 된 거예요. 옷 못 입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고역인지 알아요? 내가 돈을 100만 원을 써도 어디서 시장에서 산 옷 같아. 그런 사람들 이제 어디 가면 DP된 옷만 사거든요. 옷을 못 입으니까. 돈을 투자해도 옷 산 티도 안 나. 새 옷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냥 마네킹에 있는 옷 그대로 사거나 코디된 옷 그대로 사거나, 또는 이제 인터넷에서 코디된 옷을 사도 나한테 안 맞거나, 근데 내 옆에 본 사람은 체형이고 뭐고 내가 봤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사면 안전빵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저 사람한테 고마운 일을 한 거예요. 감사한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에너지 나눔한 거야. 근데 거기서 스트레스 받지 마. 언니 오늘 옷 되게 이쁘다. 그렇게 얘기 한마디 하면 돼요. 따라쟁이 제 직장 동료도 그래요. 신발이며 치마며 일주일에 대해 저랑 같은 거. 전 그냥 어머 나랑 같은 보는 눈이 라고 했더니 민망해 하던데요. 그냥 그렇게, 그것도 또 그런 거잖아. 혜진님이 되게 싫은데 저 사람 무한 줘야지 하면서 하는 얘기잖아. 사실 마음 안속에 싫은 마음으로. 그러지 말고요. 진짜 내가 좋은 나눔했구나. 나 진짜 좋은 일 했어. 저 사람도 어찌 보면 저것 때문에 되게 행복해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예쁘다라고 그냥 해주세요. 예쁘다. 언니 예뻐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럼 그 에너지 파장이 커진다니까. 훨씬 더 커져. 훨씬 더. 그 나눔하는 것 좀 아끼지 마세요. 아끼는 거야. 남한테 무한 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잘나서. 여러분, 샤넬, 루이비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만든 디자이너들 밑에서 막 이렇게 따라하면 패션쇼 하잖아요. 큰 패션쇼 하면 어떡해요? 동대문에서는 그 패션의 유행을 그냥 따라하죠. 바로 따라하죠. 기분 나빠해요? 그 사람들? 안 나빠해요. 안 나빠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 사람들의 브랜드 가치는 훨씬 높아지잖아요. 비싸잖아. 브랜드 가치는 훨씬, 따라하면 따라할수록 브랜드 가치가 훨씬 높아져. 그러면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더 자기만의 스타일을 고집하죠. 더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내요. 똑같이 입었지만, 여러분들 알잖아. 똑같이 입었지만 특유의 나오는 아우라, 우러나옴이 틀리잖아요.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느낌과 짝퉁으로 만들어냈을 때 그 아우라가 틀려요. 아는 사람 틀릴 거야. 가격 차이가 아니야. 거기서 나오는 아우라 느낌이 틀려요. 그림도 똑같은 점 찍어 놓은 거랑 가짜로 점 찍어 놓은 거랑 거기서 나오는 느낌이 틀려요. 그걸 만들어내면 돼요. 나만의 것. 아는 사람들 알아요. 똑같이 입었지만 제가 사랑으로 옷을 골라서 나만의 것들을 입은 거랑 따라서 입은 거랑 아우라 자체가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 내는 이렇게 입었어. 근데 난 자신이 없어. 나한테 이렇게 흐리멍텅해. 근데 옆에 따라 입는 애가 딱 입어놓고 난 자신감이 있어. 오늘 이쁘게 입어서 막 눈도 초롱초롱해. 그러면 누가 아우라 있을까요? 따라 입은 제가 아우라 있어요. 나는 나한테 자신이 없거든.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한테 행복한 일 한 거야. 나는 저 사람한테 행복한 일 한 거야.
왜 나눔을 아까워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나라는 사람의 역량과 나라는 사람의 에너지가 굉장히 커지게 돼요. 언니는 마음 공부 뭘로 해요? 너무 좋아요. 물론 저도 책을 많이 읽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수없이 많은 책들을 읽지만 그걸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실행이요. 무조건 실행이에요. 누구한테 칭찬 한번 해보고 어떻게 해보고 나한테 이렇게 해보고. 8시가 넘었네. 자, 나를 따라하는 자. 똑같은 거지. 나 따라한다는 거 좋은 거야. 아예 옷을 입는 방법을 알려줘. 맨날 얘기해. 언니 있잖아. 언니들하고 얘기할 때 요즘 유행 컬러는 이런 거야. 근데 내 옷을 입어봤더니 위에 약간 위 올라오는 하이웨스트에다가 녹색 바지 하이웨스트 이런 거에 오프숄더 이런 거 입으면 되게 예쁘더라고. 그래서 나 이제 이렇게 입어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먼저 입겠지? 그런 거 기분 나빠지면 내가 알려준 거잖아요. 내가 알려준 거잖아. 이번에는 근데 이제 옷을 요새 이렇게 잘 안 사지. 옷의 이름들을 잘 몰라. 요새 나시에다가 뭐라 그러냐? 이게 걸치는 걸 뭐라 그러지? 가운 같은 거? 그렇게 입고 웨지 샌들 같은 거 이런 거 입으니까 좀 예뻐 보이더라고. 언니 봤어? 누구 이렇게 연예인 이렇게 입었는데 예뻐 보이더라고. 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좀 바꿔서 나는 허리통이 없잖아. 허리통이 없는 애들은 이렇게 입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아니 가디건 아니야. 요즘에 뭐라고 하던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재작년부터 유행한 건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로브 맞아요. 로브. 요즘 이제 패션의 그런 것들을 못 따라가겠어. 맞아요. 로브 처음에는 잠옷 같다 그래서 잘 안 입었고 모델들만 이렇게 TV에서 입었는데 요즘은 누구나 다 입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내가 보통 따라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 감춘다. 먼저 얘가 사입을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얘기하고 공유하세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책에서 배운 대로 그냥 실천에 한번 해봐요. 해보고 내 마음이 어떤지 느껴보고 해보고 느껴보고 그렇게. 책이 정답은 아니에요. 책에서 내가 경험하고 거기서 내가 나온 그 지혜가 진짜 내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자 모든 그냥 많은 음식에 대한 책들이 있어요. 지금 저한테 보면 채식의 배신, 채식의 책, 고지방 책, 고탄수에 관한 책, 과일에 대한 책, 음식에 대한 식단에 대한 책만 해도 이게 한 켠에 가득 찰 거야. 웬만하면 다 사서 봐요. 왜냐면 요즘 유행이 뭔지도 보고 옛날 유행이 뭐였는지도 보고 그래야지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분들을 만나니까 거기서 소통도 가능하고 당뇨에 대한 공부, 고혈압에 대한 공부 이런 걸 다 하거든요. 그러면 다 의견이 틀려. 근데 이걸 틀리다 마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또 맞는 거지만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맞지 않는 거지 틀린 건 아니거든. 이것도 이 사람 나름의 지혜가 있는 얘기고 이 사람도 이 나름의 지혜가 있는 얘기고 나는 그저 해보지 않고 나만의 것을 못 만나서 그런 거지. 참고를 하면 돼요. 요새 아침 과일 양이 전이랑 같은데 요 근래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똑같이 먹어주는 게 좋겠죠? 늘리세요. 너무 과식만 안 하면 돼. 한 큰 과일 한 3개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상처를 준 사람은 떳떳하고 피해받은 사람은 피하기만 하고 어떻게 해줄 거예요? 그거를 내가 상처를 받고 피해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상처를 받고 거기에 대해 의미 부여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거기서 끝내면 돼요.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의미 부여를 크게 하지 마세요. 그 상처 준 사람도 거기에 의미 부여를 크게 하지 않아서 때문이에요. 의미 부여를 크게 하지 마세요.
왜 피하지 않으면 돼. 피하지 마세요. 자, 일단 좀 말이 길어지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방송 짧게 한다고 그래놓고 또 길게 했지. 오늘 방송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지금의 경험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앞으로 앞날을 위한 어떤 큰 밑바탕이 될 수 있어요. 밑바탕이 위해서 경험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큰 의미 부여를 하지 말고 딱 단순하게 어제 얘기했던 거 똑같아. 잡초가 있으면 뽑으면 돼요. 돌을 있으면 돌을 못 뽑겠어. 냅두세요.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근데 의미 부여를 하지 마세요. 돌이 있다고 돌이 못 빼겠어. 이 돌을 어떻게 뽑지? 돌만 바라보면 가꿀 수 있는 공간의 잡초가 무성해져서 내 인생을 아예 가꿀 수 없게 돼요. 돌은 돌대로 두세요. 내 주변에 남은 공간에 씨를 심을 수 있는 공간에 씨를 심는 걸 먼저 하세요.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 중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두세요. 애쓰지 마세요. 오늘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오늘도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빛이고 에너지고 파장이에요. 나는 내 경험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나의 인생이 행복한가요? 네, 그럼 행복한 거예요. 나의 인생이 불행한가요? 이것 때문에 불행하고 나는 이런 고통을 겪었고 이것 때문에 불행해요. 그럼 불행한 거예요.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의 나의 생각, 오늘의 나의 경험이 내일의 여러분을 바꾸게 될 거예요. 안 돼도 괜찮아요. 제가 매일 이렇게 마음 홈트를 하는 이유는 근육이 자라듯 우리의 마음의 근육도 자라요. 안 돼도 하면 된다. 안 돼도 노력하면 돼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 제 방송이 도움이 됐다면 이제 안 꺼먹고 해야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